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힘껏 기상하셔서 저희와 함께 주식시장, 파생시장 통틀어서 최적의 황금 비율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홍일의 투자 황금 비율 진행의 이화선이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좀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들 많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마 대표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그림 같은 계좌 뭐 별거겠어요. 그대만 나와 함께라면 그게 그림이죠. 자, 최근에 수익 너무 좋죠. 이번 주에 익절이 났던 것이 셀트리온, 그리고 또 제가 또 드렸던 거 있죠. 기억나시나요? GST, 그리고 또 증권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상당히 아름다운 계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계좌와 함께하는 마홍 대표 앞으로도 즐겁게 잘 이끌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계좌를 위하여 오늘도 마홍일의 투자 황금 비율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거 그리고 좀 잘 모르겠다, 내 계좌 점검받고 싶다 하시는 궁금증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 070-7797-7403번이고요. 문자로도 가능해요. 013-3366-8288번이니까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많이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 진짜 어느 종목은 가고 어떤 건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투자 황금 비율을 이렇게 잡아드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하락장에서도 강한 모습, 그리고 살짝 오를 때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잡아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전화나 문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을 땐 더 좋고 그렇죠. 파도가 안 밀려와도 좋을 땐 강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도 그렇게 튼튼해질 수 있어요. 저희와 함께 하세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수익의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이번 한 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는 좀 화이자에 대한 이슈가 우리 증시를 좀 화이팅 불러 넣었었던 부분도 있는데 살펴볼 부분도 그만큼 또 많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계좌 2배, 3배 더 부풀릴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챙겨가세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역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새 전문가님이 약간 어두운 계열로 입고 와주셔서 앞으로 저는 좀 밝은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제가 빨간 옷을 입고 올 건데. 진짜요? 네. 기대 많이 양복으로, 해주세요. 네. 양봉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시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주식 황금 비율 코너는 KW 주식연구소 정민상 전문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의 든든한 길잡이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언제나 좋은 수익과 행복한 수익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익을 향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익을 향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적인 전략을 그러면 조금 먼저 세워보고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아까 전에 마 대표님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좋은 흐름 좀 이어가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주는 그 보유 종목이 대부분 정리가 되었는데요. 수익 나온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STX는 제가 추천드린 종목치고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분석한 시점에는 반드시 단기간 흐름이 나와 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의 기대가 컸던 종목인 만큼 과비중으로 진입한 분들도 많았고 일시적 수급이 워낙 많다 보니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11월 12일 큰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결국 목표가를 돌파해 주었습니다. 해당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체결되었던 종목으로 평단가 대비 15% 가까운 수익이 나와주게 되었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추천 종목은 셀트리온이었죠. 해당 종목은 제시를 드리면서 일부 비중은 먼저 들어가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만 진행해드리는 노란색 채팅방에서 시초에 잡으시라고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은 화이자 관련주로서 11월 11일 좋은 흐름 나와주게 되었고 1차 목표가를 돌파해 주었습니다. 당연한 수익이었죠. 축하드리겠고요. 모트렉스는 1차 목표가 돌파 이후 추가적인 흐름 나와주다가 바로 어제인 금요일 하락갭 발생하면서 일부 눌리는 구간 나와주었습니다. 지난주 심화교육에서 객교육 진행해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악재로 인한 하락이 아닌 섹터의 흐름이나 일시적 변동으로 인한 하락갭이 발생한 경우 그 갭은 높은 확률로 메꾼다고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갭이 발생되면 목표가를 상단 갭자리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내용은 응용에 대해 말씀드린 부분인 만큼 2차 목표가까지 가져가실 분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갭교육 하나만 해도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누구나 응용하기 쉽게 간단하게 진행한 부분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심화교육을 처음 진행해드리다 보니 매끄럽게 마무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심화교육은 대표님이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간단한 기법을 활용해 보시면 수익의 확률이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앤디포스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난주 심화교육에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되면 진단키트가 절대적인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화이자 발표와 동시에 섹터 자체의 하락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 손절가를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어제인 금요일 개별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었지만 포트상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진행상 실시간 소통이 어려운 만큼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마음입니다. 나머지 보유 종목으로는 DPC, 두산 퓨얼셀 이렇게 2개의 종목만 남아 있는데요. 방송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교육 종목보다 교육을 위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이벤트는 교육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문의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추가적인 차트 기법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교육 남겨주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통해서 교육이라고 보내주시면 또 다양한 정보 얻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전화 문자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 종목들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네, 사실 지금 포트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단키트는 갑자기 화이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백신 발표해가지고 뭐 트럼프 난리가 났죠. 아니 자기 대선 할 때 얘기했으면은 자기한테 표가 더 왔을 텐데 끝나니까 5일 뒤에 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막 싸우고 했었는데 아무튼 화이자 그만큼 미 전 대통령도 모를 정도로 갑작 발표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게 시장에 주는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진단키트에 악영향을 준 부분들은 뭐 손절 처리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 건 자르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또 다시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는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미 수익을 갖고 가는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미 투명하게 10개를 줘가지고 먹은 거 5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10개를 줘서 10개를 다 AS를 해드리는 투자환급비율 시즌2고요. 투자환급비율 시즌2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이것도 벌써 4개월이 돼갑니다. 벌써 우리가 8개월 정도 같이 해가는 것 같아요. 시간 참 많이 됐죠. 네. 어머, 벌써 시간 벌써 한 달 더 먹네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시간은 잘 가고요. 그 기간 동안에 수익률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 드렸던 투자환급 비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기 잡는 법 이런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으로 이번에는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신청하시면은 다 그거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수익의 기회는 많이 열어봐야겠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담으면 좋을지 그 야심찬 종목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우리 정민상 전문가가 공략할 종목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알려주실까요? 네, 이번 주 시장은 코스피의 일부 상승과 코스닥 일부의 하락세였습니다. 갈수록 변수도 많아지고 어려워지는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역시 추천 종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 또한 어느 정도 아실만한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은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제조 판매나 연구 개발 등의 바이오 사업과 친환경 난연제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 제약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영업이익의 증가나 매출의 증가 역시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모더나 관련주로도 잘 알려진 해당 기업의 이름은 파미셀입니다. 추천드리는 매수가는 금요일 종가인 21,100원이며 2차 매수가는 18,000원입니다. 목표가는 1차 22,700원, 2차 25,9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4,700원에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금요일 시간외에서는 큰 변동 없이 0.95% 상승하며 마감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실 겁니다. 손절가를 좀 길게 드렸는데요. 사실 손절이 꼭 필요한 종목은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드려봤습니다. 이번 주 역시 추천지를 하나만 제시드리도록 할 텐데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과비중으로 종목을 진입하시면 눌림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되도록 시총이 무거운 종목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공개적인 종목은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만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갈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를 통해서 추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략주 제시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 공개된 종목은 파미셀이었습니다. 손절 라인을 14,700원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최근에 니콜레오시드에 대한 단일 판매 계약을 맺었죠. 한 15억 정도였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현재 지금 제약이라는 게 바이든이 되면은 좀 더 이런 제약 관련된 것들이 더 움직일 거다라는 그런 그 보고서들이 많아요. 그만큼 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열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고요. 이건 또 단기적인 대응이 좀 큽니다. 이런 제약들이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시세를 받으면 잘 받아요. 수급도 잘 들어오는데 또 빠지면 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대응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약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좀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 다 손절 못 하잖아요. 그냥 손절 오면 해야 됩니다. 제약은 정말 잘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네. 한 번 더 얘기 들으면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일주일에 토요일 날 이 방송만 기다리면은 못 해요. 장중 대응이 안 되잖아요. 장중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또 제약 관련된 주가 나갔을 때는 굳이 꼭 무조건 무조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좋아요.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사실 어떤 종목이든 좀 대응하기는 어려운데 제약 바이오주는 더 네, 좀 제약 같은 경우는 더 그런 힘든 것 부분이 같아요. 확실히 강하죠. 네. 사실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이렇게 시약 관련된 어디에 뭐 기술 수출 뭐 이런 것들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은 올라갔다가 대부분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잘 팔아야 돼요. VI 됐을 때 VI 가자 그랬을 때 와우 팔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르면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과거의 경험치로 인해서 자 이제 드디어 먹는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전문가가 봤을 때는 또 달라요. 이거는 수급이
사람들이 그만큼 못 받쳐준다. 이럴 때는 팔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의 타이밍들 잘 잡아드리니까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실시간 대응은 전화나 문자 통해서 많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주식 투자할 때 어떤 부분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유의하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상 전문가님 계속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유의점들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이번 주는 좋은 수익과 나쁜 수익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수익이란 가치가 높아질 기업을 미리 예상할 줄 알고 또 차트를 기본적으로 분석하여 매매할 줄 아는 사람이 꾸준히 만들어가는 수익입니다. 즉, 원칙에 따른 수익이 쌓여가는 것이 좋은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나쁜 수익이란 기본적인 원칙도 없는, 예를 들어서 뉴스를 통한 단기간 흐름에 기대어 일시적인 수익만을 가져가는 것은 나쁜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매매가 반복된다면 결국 손실만 커져갈 뿐이겠죠. 나쁜 수익은 결국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보다 이해하고 일시적인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원칙에 따른 매매를 통하여 안정을 찾고 불안한 매매를 하지 않는 좋은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심화교육에서는 코로나 해소로 인한 하락 섹터만 말씀을 드리고 수혜 섹터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눌려왔던 섹터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항공주들은 이번 주 크게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아직 완전한 해소의 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보듯 뻔한 상승폭은 수익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너스를 받는 것처럼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원리를 이해하고 매매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요. 반대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투자와 전혀 상관없는 본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남들이 돈을 번다고 하니 쉽게 생각을 하고 주식을 접하시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주식을 하시게 되면 손실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도 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수능시험을 본다면 성적이 나올까요? 중등교육을 마친 수많은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떨어지겠죠. 당연한 겁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이게 제가 바라보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모습입니다.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답을 제시하는 저 같은 전문가라도 많다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조차도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주식은 확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가며 그 확률을 높여가는 사람만이 결국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게 될 텐데요. 그동안 공개적인 방송에서의 제 성적은 시기를 고려했을 때 아마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확률을 높여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신다면, 네, 이쪽이죠. 네. 문의를 주신다면 최소한 잃지는 않게끔 교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교육은 비용이 발생되는 건 아니니까요. 꼭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투자할 때 유의점. 네. 사실 저번 주에 심화 이렇게 갑자기 막 강의하고 있다가 감사합니다. 네, 딱 끊었죠. 네. 자, 이렇게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이 방송 시간 자체가 제약이 돼요. 이게 생방송이거든요. 자, 지금 9시 48분 23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생방송이죠. 지금 여기 여러분들 그 커뮤니티 방에 얘기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포에버님이 마홍이를 부르셨고요. 아, 네. 오빠랑 좋은 데 가자. 네. 그 주공님 뭐 응원한다고. 아, 고마워요. 네. 이런 식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다 보고 있는데 아무튼 생방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제약이 있어요. 교육이라는 게 자, 10분 만에 교육받겠다. 아, 쉽지 않죠.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를 돼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주말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더 공부하고 더 올리기 위해서 천천히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자료 준비해 놨으니까요. 그런 자료도 받으시고 또 이전 뭐 실시간 이런 스트리밍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으로 또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사실 전국 강연을
병원을 엄청 다녔어요. 그래서 네. 팔도 안 다닌 곳이 없고 강연만 한 걸로만 해도 300회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안 하게 됐었는데 사실 저에 대한 기사를 보면은 전국 강연 투어 이런 것들이 기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소통하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교육시키는 걸 중요시 여기고요. 사실 종목 주고 야 사 여기 팔아 그래 잘 먹었지 또 먹자 사 팔아 이렇게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러다가 우리가 잠깐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은 그때 혼자 하면서 그동안 벌어놓고 다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잡아드리려고 어느 정도 아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저런 걸 해야 되는구나 아 이래서 산 거구나 이래서 파는 거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어렵지 않게 준비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어느 정도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채팅방이 뜨거워요. 너무 좋다고, 너무 귀여우시다고. 아 귀여워요? 귀여움까지 얻으셨네요. 오, 네. 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진행을 못하겠어요. 아, 네. 해주세요. 아, 네? 네. 정미상 전문가께 빨리 넘겨봐야 될 것 빨리 같은 타이밍인 카메라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 자율주행, 그린뉴딜, 혈장치료제 섹터에 대한 비율을 책정해 주셨거든요. 다음 주에 유망 섹터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빨리 받아주세요. 지난주 추천 섹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 혈장 치료제 그리고 개별 섹터를 말씀드렸습니다. 관련주들 당연히 좋은 흐름 나와주었는데요. 추천주였던 SK케미칼의 경우 전고점에 달하는 좋은 흐름 이어가다가 저항 구간에 돌입하면서 일부 눌리게 되었는데요. 이미 충분한 수익을 봤던 종목인 만큼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테마주들에 대한 매매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부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이번 주 추천 섹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이전 관련주 30%, 코로나 1.5단계 관련주 30%, 기타 20%, 현금 20%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국회를 세종시로 단계적 이전한다는 발표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후 11개의 상임위원회를 우선 이전하는데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발생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르면 다음 주 국회에서 세종시 이전 로드맵을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미루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 또한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사실 관련주로 하나 봐놓은 게 있긴 한데 그건 전화나 문자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1.5단계 격상에 대한 관련주로는 택배나 포장 관련주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해당 섹터는 확진자 수에 따른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생각하셔야겠죠. 기타 섹터의 경우는 화이자 섹터에 이어서 모더나 섹터가 백신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일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모더나 관련주는 오늘 추천주이기도 한데요. 임상 결과에 따라 흐름이 나와줄 수 있으나 현재 백신 관련 섹터들에 대한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호대로만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해당 섹터들이나 개별 종목에 대한 기대가 되는 만큼 좀 공격적으로 현금 비중 20%만 남겨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신뢰는 이제 어느 정도 증명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좋은 수익만을 가져가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종시 이전 관련주, 코로나 1.5단계 관련주, 기타와 현금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마 대표님과 함께 주식시장 정리를 좀 해볼게요. 대표님. 네, 자 우선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종목 장세가 계속 가고 있죠. 네, 어떤 부분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많이 떨어졌고요. 관련주들 그리고 제약주들이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상당히 많이 빠지다가 최근에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죠. 삼성전자도 이제 63,000원 됐어요. 네, 그래서 코스피가 또 강한 모습 보이고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한데 코스닥은 못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 필요 없고 자 어떻게 지금 현재 내 계좌를 꾸며야 되는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최근에 또 움직이는 것들이 정치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국 대선 끝나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선이 1년 3개월 남았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 그러면 지금부터 매집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진짜 이상한 것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이낙연 친동생이 어디 알죠? 네, 그런 주들 이런 것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정치 테마주의 특징은 무조건 선침해입니다. 올라간 걸 타면 절대 안 돼요. 이미 시세가 나온 것들은 이제 빠지면은 여러분들은 전문 용어로 GIR, G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절대 올라간 걸 사시면 안 되고 선침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선침해를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련 주들이 이미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재무나 제표 이런 것들을 안 보면 안 돼요. 재무제표가 괜찮은 기업들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이게 테마주로 가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심폐소생률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지 않는 가격 경쟁력이 가격에 이제 다 간단한 그런 방어막이 좀 있는 종목들로 골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종목 제가 또 하나 또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이낙연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움직였죠. 하지만 이낙연 친동생 관련된 것들이 많이 움직였지 실질적으로 이낙연 정책 수혜주,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수혜주를 움직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뭔가 지인, 혈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거는 기업의 가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수혜 이런 건 좀 다르죠. 거기서 제가 늘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저터널 관련 주인데 해저터널 정책을 하면 실질적으로 공사의 수주를 많이 받죠. 그러면서 굉장히 큰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업은 뭐 동아지질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현재 제가 또 어느 정도 이제 번호를 주시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포인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세가 나오진 않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경우에 또 어느 정도의 끼를 또 부릴 수 있고 기업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기술력과 또 앞으로의 그런 전망성 이런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치 테마주는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작하지 않은 선침해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올라가 있는 거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들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지금 여러분들은 어렵게 느끼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지금 포트 갈아엎어야 돼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쉬운 시장입니다. 예측한 대로 거의 다 움직이고 있고요. 떨어진 것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이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지 않은 저평가되어 있거나 또는 그 가격이다 싶은 거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것들을 사놓으면 다 올라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쉬운 장입니다. 이렇게 쉬운 장은 정말 10년 동안 봐오면 이렇게 쉬운 장은 못 봤어요. 그만큼 그 정도로 쉽거든요. 왜냐하면 수급 자체가 좋으니까 그 유동성 자체가 좋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결국 올라요. 5G 섹터도 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추천해서 수익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점 대비해서 30% 40% 밸류에이션이 멀티파이 20 정도에 들어가니까 30까지 갑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만 맞춰서 사더라도 수익이 나고요. LG화학도 지금 분할하기 전에는 갈 거예요 라고 했는데 떨어졌을 때 사니까 또 가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쉬운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장에서 내가 지금 어렵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포트를 전반적으로 갈아엎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렵게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주식은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생활에 있어서 절대 여러분들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네, 그런 부분 지금 이 자리에서 7개월째 하고 있고요. 타방송 포함하면 정말 많은 방송을 저는 하고 있어요. 주평균 5일 정도 하고 있거든요. TV 방송만. 그렇게 여러분에게 많은 걸 알려드리고 그만큼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뀌었고 그리고 계좌를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설이지 마시고 진짜 내 계좌 어렵게 투자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도 받으시고 페트를 한 번 더 뒤집는 이런 관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손실을 많이 냈어요. 지금 현재장. 그런데 우리는 수익을 많이 냈죠. 근데 좋다고 말만 못하겠어요. 왜냐? 안 입굽게 보니까요. 수익 난다고 자랑만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냥 아웃사이더 되는 거예요. 인싸 돼야지. 인싸 되려면은 포트도 잘 만들고 잘 교육받고 그리고 진짜 이 사람들 괜찮다. 믿을 수 있겠다. 지금 저를 못 믿겠으면은 채널 돌리면 돼요. 저 보라고 안 합니다. 이미 어차피 팬덤 많아. 어차피 팬 많아서 여러분들 막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진짜 도움이 돼요. 진짜 잘한다 싶으신 분들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팬덤 많은 마 대표님 그리고 전략 많은 마 대표님이 계속해서 뭐 하나라도 더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뭐 해저터널 관련주 등등 또 인맥 관련주 등등 좀 짚어주셨기 때문에 다음 주 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는 파생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파생시장 같은 경우는 최민수 전문가와 함께 하시죠. 우리 마 대표님은 최민수 성대모사 할 수 있으세요?
뭘지 내가 너 이렇게 가질 하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건가? 네, 네. 아무튼 네. 갑자기 연습해 시작을 오시는 해요. 걸로 하시죠. 네, 우리 최미수 전문가,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전문가시죠?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KW 트레이딩 해외 선물 전문가 최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참 재미있는 장세였습니다. 누구는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저랑 같이 했던 모든 분들은 너무너무 웃으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보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뭐 최근 들어가지고도 계속 웃으면서 보냈지만은 지난 한 주 역시나 또 재미있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이제 증시가 상당히 또 큰 폭으로 상승을 많이 해줬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의 백신, 이 화이자의 백신 때문이었겠죠. 또 이런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 나가기 위해서 뭐 화이자 CEO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인수인계를 바이든 후보에게 어떻게 인수인계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와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더 알고 싶다, 궁금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상세하게 또 재미있게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최민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생시장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흐름을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경기 전반에 대한 정상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봉쇄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소화해 나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파생시장 흐름 좀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먼저 나스닥부터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이 화이자에서의 이 백신이 또 상당하게 증시를 다 끌어올렸는데 나스닥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하는 모습도 같이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지금 이 화이자에서 백신을 내놓는 상태이지만은 이 90%의 예방 성공률이라고 타이틀을 걸었는데 조금만 이렇게 내용을 조금만 더 파본다라고 한다면 이 미국 FDA에서 지금 이 3만 명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임상 실험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FDA에 통과가 될 수 있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는 4만 명이 넘지만은 총 진행했던 임상 실험했던 회원들 같은 경우는 94명입니다. 이 94명 가지고 우리는 FDA 갈 수 있다. 이 90%의 예방률을 보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제 생각으로 과연 화이자가 확실하게 백신을 내놓을 것인가? 라는 또 의문이 또 드는 또 그 다음 주 또 그렇게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지금 14만 명이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미국 자체 내에서도 지금 유럽처럼 봉쇄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봉쇄를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해야지만은 다시 경제적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또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과연 이 봉쇄를 과연 언제 도입을 해서 언제 시작이 될 것이냐, 아니면 봉쇄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주 장에 대해서 또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그 파월 연준 의장이죠. 연준 의장이 또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백신은 단기간에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또 힘들 것 같다라는 또 이야기를 또 뱉었기 때문에 또 이 전반적인 증시의 흐름 자체가 영향력 또 어느 정도의 또 영향력으로 어떻게 상승으로 추가적으로 딛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또 더 많이 눌림이 나올 것이냐, 또 이런 전반적인 체크를 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크루드 오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루드 오일 역시나 이 코로나19의 백신, 화이자의 이 백신 때문에 폭등을 했어요. 폭등. 뭐 8% 이상을 또 보여주는 폭등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이 백신도 백신 나름이지만은 이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11월 달 이번 달 말에 이 OPEC 감산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감산 연장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부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감산이 11월 달까지가 아닌
내년 뭐 한 분기, 내년 1분기 정도까지도 또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오일 감산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오일 가격은 조금씩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역시나 가장 큰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확진자예요. 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과연 어느 정도 이 공급의 양을 해소를 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항상 크루드 오일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일 에너지 소비 비율이 제일 많은 게 이동이에요, 이동. 비행기든 선박이든 뭐 자동차든 뭐 이런 이동 교통수단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에너지 소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막혀져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이 추가적으로 완전 상승세로 접어들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백신이 개발됐다. 그리고 백신이 투여가 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좀 달라지겠지만은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상승세로 접어들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하다라고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교통편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교통편들도 역시나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오일의 수요가 과연 어떻게 될지, 또 오일의 수요를 공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서는 골드, 금 한번 또 얘기를 할 건데,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달러가 좀 박스권 영향, 물론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많이 내려가기도 했고 이런 영향들을 보여주면서 골드 역시나 상승과 하락을 좀 같이 반복을 해줬습니다. 일단 그렇지만은 또 추가적으로 골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7년 내에 최대의 낙폭을 또 한번 보여줬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골드도 왜 이렇게 빠지지? 왜 이렇게 내려갈까? 물론 이 코로나19 이 화이자의 백신, 이게 역시나 이 안전자산 투자 심리 요소를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한몫을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드의 낙폭 또한 강하게 나왔습니다. 강하게 나왔는데 이 백신이 확실하게 개발되고 역시나 오일처럼 확실하게 개발되고 보급이 된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이제 달러와의 영향도 충분히 골드의 흐름을 어떻게 상승으로 갈 것이냐, 또 하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만큼 골드도 지금 딱 대기를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2,000을 돌파를 할 것이냐, 2,000을 가지 못하고 다시 또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을 만들 것이냐, 이런 흐름으로 지금 딱 눈치 보기 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말씀드렸던 나스닥, 오일, 골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상을 해야 되기는 한다라고 했죠. 예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은 예상을 하는 것보다 대응으로 인해서 더 좋은 효과들, 뭐 더 좋은 수익들, 이런 걸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역시나 앞으로도 추가적으로도 단기간은 예상보다도 대응이 더 중요해지는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대응을, 이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가셔야겠죠. 하단에 보이는 전화, 문자로 연락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화이자 때 그 S&P가 거의 S&P 500이 그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어요. 네. 날라갔고 그 오일도 뭐야, 그냥 엄청나게 올랐죠. 19% 올랐어요, 9%. 그러니까요. 오일이 9% 올랐습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그냥 어느 정도냐면요. 삼성전자가 연상 간 거보다 더 심한 게 오일 9% 오른 거예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자금이 있는 그 오일 시장의 그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기회입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나게 좋으면은 파생 시장은 사실 물반 고기 반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제 대응만 하더라도 한 일주일, 2주일 갖고 있는 그런 효과가 나와요. 하루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현재 시장이 너무 좋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사실 이제
그 얘기 해외 선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1등 거의 다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이제 최연소로 선물사 이사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 선물에 대해서는 국내 탑입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지금 최근에 좀 안 하다가 요즘에 좀 해요. 너무 재밌어요. 움직임이 좋아요. 돈도 되죠. 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잡아드릴 테니까 저도 사실 해외 선물은 그냥 보면 보여요. 그만큼 쉬워요. 제가 시장 자체의 흐름을 잘 맞추는 이유는 해외 선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해외 선물은 지수에 대부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수의 예측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늘 봐왔고 그 분에선 대외적으로 가장 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이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식으로 또 보다가 최근에 변동성이 해외 선물로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또 들어와서 이건 실시간 대응해야 돼요. 하루에도 보름씩 움직인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날 대응을 같이 해주시면은 상당히 재밌고요. 한번 꼭 실거래 아니어도 뭐이라도 한번 겪어보시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재밌구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은 투자의 무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무기 잘 전해드렸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어떤 상품에 어떤 포지션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지 최민수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다음 주 상품도 역시나 또 세 가지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먼저 나스닥 포지션부터 볼 건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좀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진입 가격은 12,180에서 12,057자리. 그 다음에 목표 1차 값이 11,938자리, 2차 값은 11,857자리, 3차 값은 11,738자리,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12,270자리입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좀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기는 하나 이 익절가 자체를 좀 크게 가지고 왔습니다. 익절가 자체를 크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요거 좀 수익 나시면 꽤 재미있는 수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같이 진입을 할 건데 42.10부터 43.10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고 목표 1차 값은 41.40, 그다음 2차 값은 40.60, 그다음 3차 값은 39.50,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44.10입니다. 이 오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나 하락 부분이 존재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좀 큰 박스권 안에서의 또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박스권 내에서 길게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래도 정확한 수익 타점, 지점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이제 골드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지션으로 볼 건데 진입 자리는 1,850에서 1,860. 그다음 목표 1차 값은 1,872, 2차는 1,884. 그 다음에 3차는 1,894입니다.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1,840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종목 체크를 해주셨어요. 나스닥은 매도 포지션이었죠.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매도 포지션, 그리고 골드의 경우만 매수 포지션으로 잡아주신 부분이니까요. 잘 책정해서 또 여러분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비율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그 비율 날려주세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음 주 당장 내일부터죠. 또 내일부터 또 재미있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율을 5%씩 정도 조금씩 더 늘려봤습니다. 현금 비율을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나스닥, 골드, 오일 세 종목 다 같이 15%씩 가져가도록 하고 현금 비중은 55% 이렇게 가져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씩 나스닥, 오일, 골드 가져가시고 현금 비중은 55% 책정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바로 이어서 마 대표님 선물 시장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선 지금 뭐 이게 사실 해외 선물은 이렇게 비율이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면 이거 없앨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이게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주식의 비율에서 일부를 띄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나누기에는 너무 소액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만큼 어느 것도 이게 예를 들어서 오일이 50%
다음에 오히려 좀 집중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딱 저도 이게 봐보니까 이 주식태 막 보다가 이제 해외 선물 얘기 나오면 좀 빠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 나 해외 선물 안 해. 그런데 끝나고 또 바로 주식 얘기도 합니다. 그 주식 심화학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우선 지금 현재 해외 선물 시장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좋다 그래요. 저도 좀 안 하다가 주식만 하다가 요즘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최근에는 물방 고기밤의 끝판 그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좋다는 걸 그만큼 하루에도 여기서 수익을 요만큼 냈고 이만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제 파생에서 최고 안 좋은 게 시장이 너무 안정돼가지고 가는 중 마는 중 지렁이처럼 움직이는 게 제일 안 좋거든요. 그거는 정말 할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급등주를 하는 게 더 나을 만큼 파생이 더 움직임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말 이게 정말 해외 선물에서는 정말 좋은 움직임이구나 이렇게 많은 움직임이 나오고요. 그 움직임 자체가 사실 좀 예측 가능하게 너무 착하게 움직여져요. 이거 좋은데 하면 올라가요. 좋은데 했는데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데 하면 올라가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많이 바이든 때문에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좀 빠졌어 이제 오르겠지 하고 사면 올라가요. 이렇게 쉽게 움직이고요. 원자재 가격들이 상당히 좋게 움직이고 있죠. 제가 뭐 추천했던 것들 중에 뭐 고려아 이런 거 왜냐하면 원자재들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고려아연도 올릴 거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막 30~40% 가진 않지만 5%, 7%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해외 선물을 좀 알게 되면은 그렇게 안정감 있는 그런 뭐 꾸준히 수익을 주는 그런 종목들도 보는 눈들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외 선물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오일 투자 때문에 그래요. 오일을 정말로 그때 ETF 엄청 많이 물리셨죠. 그래가지고 그게 조 단위가 몰렸다고 합니다. 오일 빠졌을 때. 근데 그때 ETF로 사신 분, 그때 그리고 그 당시 때도 제가 이거 해외 선물로 그냥 사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럴 때 해외 선물로 아예 바꿔서 해외 선물의 그 약간 진짜로 원자재 자체를 실투자한 사람들은 거의 그때 15달러에서 20달러 했었습니다. 지금 42달러예요. 어느 정도 수익이냐면요. 상한가 10번 정도 먹은 정도의 수익률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정도 가격이면. 그때 그냥 ETF 갖고 있었으면 아직 본전도 안 왔어요. 왜냐하면 계리율이랑 이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세탁값이 빠졌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오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실제 그냥 그 자산으로 바로 거래하는 그런 해외 선물을 직관적으로 거래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뒤에 거치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직거래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금을 하시는 분들도 금을 직관적으로 해외 선물을 사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뭐 물론 떨어지면 손실이 크겠지만 올라갔을 때 수익률이 좋죠. 그래서 잘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알고 있으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으면 힘이 되는 마홍일의 투자 황금 비율 저희 바로 이어서요. 넥스트 이코노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개인에서 외국인으로 수급 주체가 이동을 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지 그런 포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망도 장밋빛 전망입니다. 2,500을 넘어서 2,800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말 이 산타클로스와 함께 행복한 연말 보낼 수 있는 걸까요? 마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지금 1분 48초 52초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건지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거의 한
20분 정도 되는 건데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잘 생각하고 제 말로써 깔끔하게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이 오를 겁니다. 왜 오르냐?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개인의 유동성. 두 번째, 외국인의 이제 시작되는 유입. 그리고 세 번째, 기관의 이제 시작되는 유입. 네 번째, 기업의 실적 개선. 요 부분들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2개가 들어갔죠.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만큼 10월 달, 9월 달 굉장히 많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많이 빠졌습니다. 빠진 것들을 개인이 받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돈이 또 크게 그만큼 많이 뺐기 때문에 이제 이미 조정장을 다 겪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크게 들어올 거고 거기서 개인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게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 빠지면은 그것들이 다 반대 매매로 나가면서 시장에 악영향 완전 폭락을 이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위기를 넘긴 거죠. 아, 이게 기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봐도 수급이 거의 뭐 63,000원 같잖아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장이 견인이 될 거고 해외 시장 그리고 백신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것들도 많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견인할 거고 이 견인을 하는 부분에서는 실적 유지의 장소로 넘어갈 거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잘 보고 잘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제부터는 실적 위주로 여러분이 조금 시선을 이동하셔서 살펴보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단에 문자번호, 전화번호 보이고 있으시죠? 오늘 방송 함께 체크하시면서 전화 연락 많이 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성투하실 수 있도록 마홍일의 투자 황금 비율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